영서 지역은 며칠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반면 영동 지역은 선선한 날씨에 비까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 나는데 지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대축제인 2019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지난주 개막했습니다. 연일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대회 열기를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과제, 원창묵 원주시장의 지난 1년을 분석해봤습니다. 옛 일군 사령부 부지 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세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동해 망상 캠핑장에 대한 복구 사업이 추진됩니다. 옛 모습보다 한층 보완된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서 지역의 뜨거운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 지역은 마치 딴 세상처럼 상대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5일. 지난주부터 시작된 영서 지역의 무더위는 8일인 월요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원주와 춘천, 홍천과 화천 등의 폭염특보가 계속됐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데는 이제 수분도 많이 필요하고 날이 더우니까 이제 시민들도 상인들도 많이 안 나오고 여러모로 좀 힘듭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영서 지역과 달리 영동 지역은 정반대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선선한 건 물론이고 비까지 내려 바다를 찾은 사람들은 겉옷을 껴입었습니다. 지난주 강릉과 속초 지역 해수욕장이 개장했는데 파도가 높게 일어 수영이 금지됐습니다. 의정부는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요. 더워서 얇은 옷을 입고 왔는데 여기 강릉에 오니까 사실 너무 춥고 막 이래서 지금 담요를 덮고 있습니다. 8일 영동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3도, 속초 22도, 고성 21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영서 지역 최고 기온인 홍천 33도, 원주 31도와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기온차가 나타나는 건 바로 팬현상 때문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공기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분지 형태인 내륙의 지형 특성상 한 번 들어온 더운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해 영서 지역은 찜통 불가마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강원도 영동 지방은 동풍이 불 때 습하고 기온이 떨어지는 반면에 영서 지역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좋은 날씨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온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11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선선한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 10일부터는 강원도 전역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올라오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영서 지역의 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가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에어컨 없이는 살기 힘든 요즘인데요.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필터는 청소를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실외기 점검이 필수라고 합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삼킬 듯합니다. 건물 밖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입니다. 전국에서 에어컨과 실외기에서 난 화재는 567건, 11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2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의 절반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선 합선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선을 여러 개 잇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선이 짧으면 긴 선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는 실외기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받아야 합니다. 사용한 지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일수록 내부에 먼지가 쌓여있을 확률이 높은데 먼지나 습기는 화재의 전기 합선을 일으킵니다. 사용자들은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노후된 에어컨이라면 제조사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 화재 위험 요소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후미진 곳에서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 등이
전기 그 스파크에 온기에 붙어서 발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외기 주변에 먼지, 낙엽 등을 제거하시고 그 미연에 차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8일 오후 2시 4분쯤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이 북위 37.91도, 동경 129.57도라고 밝혔습니다. 규모 2.9까지의 지진은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이며 규모 3부터는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증편 운항한 원주 제주 노선 평균 탑승률이 80%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3월 31일부터 원주 제주 노선을 기존 1일 1편에서 오전과 오후 2편으로 늘려 운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100일간 탑승 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행기 한 편당 평균 116명, 총 32,5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전 1일 1편 운항 당시보다 전체 이용객이 2배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원주 출발편 탑승률은 92%,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주 출발편 89%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하계 기간 동안 추진하던 하루 2회 운항을 동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항공사 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원주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옛 일군사령부 부지 반환에 대한 단초를 잘 풀어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하지만 관내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 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부터 급물살을 탔던 옛 일군사령부 부지 완화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범시민대책위의 투쟁으로 시작된 일군사령부 부지 환원은 현재 국방부와 주민대책위, 원주시가 참여해 추가 이전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국군병원 10만 제곱미터 그리고 일군사령부 부지 4만 제곱미터를 시민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시민대책위하고 협조를 구해서 영구적으로 구 일군사령부가 예각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안을 범시민대책위도 원 시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이례적인 협의체 구성까지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원주시의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입니다. 이로 인해 원주 지역은 2년 가까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 초 1,600가구였던 미분양이 지난달 기준 3,3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향후 1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미분양 주택으로 2017년도도 세 번째 고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에서 계속 아파트를 고집해서 계속 허가 내주고 승인을 해준다 그러면은 앞으로 원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원주시는 앞으로 걷고 싶은 푸른 공원 도시 완성을 위해 3년 내 WHO가 권고하는 공원 면적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정체된 인구 증가의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을 위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대축제인 2019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지난주 개막했습니다. 2000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올림픽 참가에 필요한 세계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고 대회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전의 현장을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연함 속에 절도 있는 팔 동작, 곧게 뻗는 다리와 매서운 눈빛. 공인 5단의 품새인 10진을 선보인 사람은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여성입니다. 린다 씨가 태권도에 처음 입문한 건 17살이던 1972년. 지난 47년간 태권도는 일상생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And Taekwondo helped me stay young many years, even flexible, power, coordination. A lot of my friends, 64, pain, but me, no pain because I love Taekwondo. I train every day. 지난 4일 개막한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는 이처럼 국적과 성별, 연령을 뛰어넘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대축제입니다. 외국인 띠별 겨루기와 세계 장애인 태권도 경기인 파라대회도 춘천대회가 자랑하는 이벤트입니다. 9일부터 대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는 올림픽 참가 포인트가 부여되는 체급별 겨루기가 열려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지난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오혜리 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발차기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대회 개최 20년을 맞은 올해 대회에서는 춘천이 태권도 종주도시임을 알리는 선포식이 펼쳐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춘천 오픈 대회가 아주 명실상부한 그런 국제대회로 자리 잡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저희가 금년에 춘천시가 태권도의 종주도시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북측 태권도 시범단 초청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로 인해 지역 상경기도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5천 명에 달하는 국내외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지역 내 대부분의 숙박업소는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춘천을 태권도의 열기로 달군 2019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2년 뒤인 오는 2021년에 열리는 대회를 기약하며 오는 10일 일주일간의 막을 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2019 군장병 e스포츠 대회가 지난 6일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인제 다목적 경기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도내 접경지역별 예선을 통과한 20개 군부대 66개 팀, 군장병 300여 명과 가족과 친구들까지 하루 만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대회에는 인기 걸그룹과 뮤지션 공연, 국내 인기 프로게이머 초청 체험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 대회 리그 오브 레전드 우승은 육군 3사단 운영 어벤져스 팀이, 배틀그라운드 우승은 육군 8사단 용벤져스 팀이 각각 차지를 했습니다. 아마추어 대회로는 전국 최대 규모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군장병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를 선사하며 평화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 여객선에서 마약에 취해 다른 승객의 침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한 40대 외국인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러시아 국적 승객 46살 A씨를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45분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해항으로 향하던 국제 여객선에서 여성이 홀로 남아있는 부부 침실에 무단 침입을 해 문을 잠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황을 제지하려던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 당시 A씨는 동공이 풀려 있고 마약 사범들에게 나타나는 환각 상태를 보여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망상 오토 캠핑장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2001년 준공에 18년 동안을 동해 시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해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허탈감을 접은 동해 시민들은 이제는 좀 더 멋진 시설로 복구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망상 캠핑장은 지난 산불로 숙박시설 20동 쉬운실과 부대시설 18동이 전파됐습니다. 또 송림 7헥타르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현재 불에 탄 건물은 철거됐고 소나무 숲은 모두 베어졌습니다. 국도 7호선과 인접한 망상 캠핑장입니다. 차량을 달리다가 차창 밖으로도 현재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울창했던 소나무 숲은 온데가 떼었고 황량한 벌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산불 피해가 막심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시급히 복구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때마침 복구 사업을 위한 기본 구상을 국내 한 설계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망상 캠핑장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한번 단장님께 여쭤보고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국민 휴양지입니다. 예, 그래서 민간 투자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저희가 접근을 할 거예요. 종전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세 가지 점을 이제 둘 수 있는데, 전에는 동선이 보시다시피 해변 쪽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주 동선을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시켜서 시설물들이 바다와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고, 지금 이래 보시면 이 시설물들 중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거는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디자인은 이 시설물들의 각각의 위치가 바다를 100%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점이죠. 기본 구상은 전체 시설을 해변과 가깝게 배치하는 겁니다. 바다 쪽으로 개설했던 단지 내 도로를 뒤로 옮기고 모든 숙박 건물에서 바다를 보게 했습니다. 캠핑, 리조트, 한옥마을 등 영역을 명확하게 분리해 시설의 편리성을 높이고 자연 경관 보존을 고려해 고층이 아닌 단층 시설을 만드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취재팀은 기본 구상을 공익 차원에서 기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평소에 동해시의 모든 구석구석 요소들을 제가 건축을 하고 도시를 공부했으니까 그저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던 차에 이번에 어떻든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저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차에 사실 이런 프로젝트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 그러려면 결국은 어떤 영역을 누가 할 건지 중요할 텐데, 부족하지만 제가 제 30여 년 이상의 건축 설계 경험을 가지고 한번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차에, 이에 따라 6월 초 복구 비용이 내려왔을 때 고향 동해시의 사회적 기부 차원에서 기본 구상을 건의해 시가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3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동해 시민들을 대표한 의회에서 사회적 기부에 대한 생각을 전해들었습니다. 국비가 빨리 나오고 우리가 기본 구상이 빨리 계획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국민 관광지로서의 망선 리조트가 새롭게 바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강원 영동권뿐만 아니라 자랑할 만한 특성화된 관광시설로 시민과 국민에게서 사랑받는 전국적인 명품 휴양 관광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 망상 캠핑장은 국내의 카라반 시설이 전무한 시절 세계 카라반 대회를 유치해 우리나라 캠핑 카라반 문화 보급의 산실이 됐습니다.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역사와 상징, 자연 친화적인 차별화된 명품으로 캠핑장을 국민 휴양지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